2025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과 내수 활력을 위한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한 이번 정책에는 식탁 물가 부담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맞아 가장 민감한 이슈 하나인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명절에 꼭 필요한 성수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량 확대와 할인 정책, 금융 지원,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1.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으로 명절 팝상 걱정 줄입니다. 먼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21가지 주요 성수품에 대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성수품에는 배추와 무, 돼지고기, 소고기, 고등어, 계란 등 명절 상차림에 빠질 수 없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확연히 늘어난 물량으로 그만큼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수품 가격이 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할인 혜택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직거래 장터 등에서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명절 음식 재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무 한 개, 소고기 한 근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추석 선물 세트 구매 시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적용해 과일 세트나 육류 세트, 건어물 세트 등을 절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뿐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이 혜택을 활용하면 품질 좋은 상품을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보내는 선물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재료 원가 안정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감자, 해바라기 씨유, 냉동 과실 등 식품 가공이나 조리에 꼭 필요한 6가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는 식품 가공업체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치입니다. 원가가 낮아지면 가공식품, 외식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 전통시장 이용자와 상인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 사는 분도, 파는 분도 웃게 하자. 정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명절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할인 외에도 현금처럼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성수품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현장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서도 추가 할인까지 받는 셈이기 때문에 체감 물가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참여하는 환급시장 수도 기존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에서 직접 장사를 하시는 상인분들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추석 성수품을 미리 준비하려면 재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자금으로 총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 저리 대출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는 이자가 낮고 상환 조건이 완화된 금융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들어 공공배달 앱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정부는 이 플랫폼에도 할인 혜택을 연계했습니다.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즉시 5천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명절 음식을 미리 주문하거나 가족 외식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지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익숙한 시니어라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정책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 소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명절 지나도 숨통이 트이게 하자. 명절이 다가오면 소비자는 장보기 부담이 커지고 상인은 준비할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재고 부담과 매출 변동이 큰 시기라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 민생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명절을 전후해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천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창업자금,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상환 유예나 조건 완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자금을 통해 추석 전후의 매출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서민금융 자금도 1천억 원 이상 추가 공급됩니다. 이 자금은 주로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 저소득층 개인 사업자에게 집중 공급되며 단기 운영자금이나 상환, 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등에도 쓰입니다. 기존의 햇살론, 세희망올시 등 정책금융 상품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식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력 비용 절감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비자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2-9 비자 제도의 일부 요건을 완화해 외식업 중심의 중소사업장이 보다 쉽게 외국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방보조, 홀서빙,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던 업주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혜택에 그치지 않습니다. 명절을 기점으로 중장기적인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지역 기반의 자영업과 전통시장이 회복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는 이번 추석을 단순한 명절이 아닌 시장의 온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성수품은 싸고 넉넉하게 공급하고 장보러 나간 소비자는 절반 가까이 할인받고 상인은 대출로 물건을 넉넉히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국민이 이러한 정책들을 잘 활용하는 일입니다. 전통시장에 발걸음을 옮기고 온누리 상품권을 현명하게 사용하며 배달앱에서 혜택을 챙기고 주변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일상 속에서 정책은 현실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을 단순한 명절 지원을 넘어 지방 경제의 생기를 불어넣고 시니어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인센티브와 지역 중심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소비 쿠폰의 2차 지급입니다. 총 4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이 9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쿠폰은 숙박, 문화,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어 추석 이후에도 내수 회복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 쿠폰 15만 장이 추가 발행됩니다. 피해 지역에 방문해 관광하고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15만 명에게 혜택이 주어졌다면 올해는
17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국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휴가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무려 10조 원 규모로 단순한 발행만이 아니라 할인율도 함께 상향되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지역 내 사용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시니어 문화생활을 위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스포츠 관람 쿠폰의 지급 대상을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프로야구, 축구, 농구 같은 경기를 보러 가실 때 입장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시공연 할인 쿠폰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할인 금액이 기존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이번 조치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이처럼 2025년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은 활력을, 시니어는 여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명절은 지나가지만 혜택은 계속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 그리고 함께 웃는 명절. 이제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올해 추석, 고향 가는 길이 더 따뜻하고 가벼워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기간은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 자정까지 총 사흘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고향을 향해 떠나는 길도 명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도 모두 무료입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담긴 조치입니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먼 길 운전해야 하는 분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차량까지 이 혜택은 모든 운전자에게 열려 있고 명절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한 해 한 번 고향을 찾는 그 길. 지갑 걱정은 잠시 접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는 작은 배려이자 큰 응원입니다. 올해 추석 이건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2025년 추석 민생지원 대책 정말 많고 알차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핵심 혜택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성수품은 전통시장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배추, 무, 고기, 생선 등 명절 장보기 필수 품목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죠. 2.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3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이면 무려 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현명한 소비로 지갑도 두둑해집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 연휴 3일간 전액 면제됩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향을 오가는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질 거예요. 4. 일상물과 안정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자, 해바라기, 씨유 같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조금씩 안정될 전망입니다. 5. 시니어 문화생활도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공연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혜택이 확대돼 문화의 즐거움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6.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저리 대출부터 외식업 인력 지원, 서민금융 확대까지 폭넓게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 소비 쿠폰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급됩니다. 숙박, 공연, 배달앱 등 명절 전후로 꼭 필요한 곳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은 금세 지나가지만 이런 지원은 미리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법. 올해 추석 혜택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한 걸음,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려드릴 유익한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